4.3 보궐선거 창원 성산 지역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사실상 1대1 무승부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의 대치 전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오늘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합니다. 장관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 등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인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로이킴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탄력 근로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어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된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25명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새 구장에서 치러진 첫 경기에서 시즌 17호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후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에도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여야 어느 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각자 숙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했는 만큼 향후 대치 전국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야 각 정당에서는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1대1 무승부로 끝난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의 해석과 셈법 모두 다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간신히 막아선 데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냉랭한 PK 민심이 확인돼 표정이 밝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영 고성 지역에 이기진 못했지만 19대 때 총선 때보다는 2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과의 단일 후보가 승리한 데에 대해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계승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19대 총선에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로 판단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양문석 후보의 선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로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건 이 정권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의 성지라는 창원 성산에서도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건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창원 성산에서 승리를 거둔 정의당은 정치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승리는 촛불로 탕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저희 승리했습니다. 창원 성산 시민들께서 대표님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가라고 여영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경색된 전국에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는 승부가 나지 않은 만큼 여야의 간극이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야 어느 쪽도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힘 겨루기는 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최악의 성적을 받은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거 결과로 침울한 분위기이지만 당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손 대표는 창원에 내려가 이동식 카페, 손다방을 여는 등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공략했죠. 바른미래당 창원 성산 이재환 후보의 득표율이 지난 20대 때 총선에서 얻은 8%대보다 더 떨어진 3.57%에 머물면서 최악의 성적표라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물러나고 야권발 정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는 상황이라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국회 업무 보고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김수현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초에 임명된 노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이 첫 출석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오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불러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이른바 조남매의 책임론 등 인사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적극 방어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역사적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YTN이 단독 보도한 한반도 여교의 미군 장비 수리비도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문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버닝썬 수사 속보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가수 로이킴 씨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차유입니다. 네, 로이킴 원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다는 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이킴 씨 원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로이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음란물 유포 혐의. 정준영 승리와 함께 있던 그 문제의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 몇 장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다만 로이킴 씨가 직접 찍은 이른바 불법 촬영 사진을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로이킴 씨는 미국에 체류 중인데요.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았고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봐달라고 경찰에 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이미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됐지만 혐의를 주고 부인해왔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보도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 관련해선 이문호 대표 등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문호 대표와 이모 공동대표,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이 이 안 씨가 제공한 대포 통장을 활용해서 거짓으로 MD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출국 금지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황 씨는 과거에도 마약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재벌 3세라는 배경이 작용한 거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마약 혐의로 입건된 황하나 씨. 2년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범은 유죄가 인정됐는데 정작 마약을 준 황 씨는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책을 무겁게 처벌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진술 말고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말에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3년 넘게 지났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황 씨는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 경찰 최고위층을 거론하면서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습니다.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황 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황 씨를 출국 금지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소속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돌보미 김모 씨, 아이를 보름간 30여 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피의자 김 씨,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로 나온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피의자 김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소속 돌봄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4개월 아기를 2월 중순부터 보름간 하루 2차례꼴로 학대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때리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센터에서 그 기록하는 거에는 굉장히 평이 좋은 분으로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CCTV 분량에서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구중이 가능한 거지, 만약 그런 거 없이 단순 멍자국이나 이렇게 됐으면 조금 더 오래 지속됐을 가능성도 큰 사건이에요.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CCTV 기록이 없는 부분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기력이 쇠한 상태로 출석했다며 조사를 받는 도중 많이 울먹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아이돌봄이 일을 시작해 서울과 경기도 광명 등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는 센터에서도 평이 좋았으며 아동학대 부분의 전과는 물론 신고도 당한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살피면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 이 사건, 이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 동의수가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글에 대한 동의수는 어제 오전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고 오늘 현재 23만 명 가까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피해 부모는 게시판에 정부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 믿었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히 상세한 정황에 대한 글과 학대 장면이 생생히 담긴 영상으로 인해 게시글은 폭발적으로 퍼졌는데요. 영상 안에는 김 씨가 생후 14개월 아이의 뺨을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부모는 맞벌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기 위해 CCTV를 달아놓았다가 우연히 학대 장면을 목격하고 상습 학대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영아를 향한 상습 폭행이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피해 아기는 식사할 때 자기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하거나 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을 줬던 이유,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파견된 근로자인데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김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 돌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요금도 정부에서 일부분 지원합니다. 특히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돌보미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되고 양성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치기 때문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둔 부모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우대사항으로 되어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대사항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성을 보고. 피해 아동 부모는 청와대 게시판에 아이 돌보미의 자격심사 강화와 돌봄기관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에 좀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금천구 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우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부터 아이 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 점검과 심층 방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하고 전담반 등을 별도로 마련해 구체적인 대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지원도 없이 공채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을 비공개 소환하는 데 이어서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해서 또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전직 KT 인재경영실장 김모 전무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2년 KT의 공개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당사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담긴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일부 지원자들의 특혜 채용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2년 10월 서유열 전 KT 고객부문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미 하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돼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모두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전무는 서류 지원도 하지 않은 김 의원의 딸에게 곧바로 온라인 인성검사를 볼 수 있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심지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통보됐는데도 결과를 조작해 면접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KT 인사 담당자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나 경영진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 또는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이런 특혜 채용이 KT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닷새 후엔 김 의원 딸의 채용을 부탁한 서유열 전 사장도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당시 자녀의 특혜 채용을 부탁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현역 육군 소령이 청와대를 향해 차량으로 질주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육군 소령 46살 김모 씨가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해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회의가 있다며 청와대 연풍문으로 들어가려다 한 차례 제지당했습니다. 하지만 5시간이 지나 또다시 차량을 타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비대 근무자가 가슴 등을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계속 횡설수설해서 군 당국으로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김명환 위원장 등이 국회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격앙돼 있죠. 대화보다는 지금 투쟁 강도를 높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어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포함해서 조합원 20여 명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 지금은 모두 풀려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어제 오후 11시 10분쯤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양천과 서초 등 서울 시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민주노총 조합원 24명도 조사를 마치고 모두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를 여는데 주요 안건은 어떤 겁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사노의 안건은 일단 상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의 참여 찬성 대의원들이 현장 발의 형식으로 안건 상정을 시도할 경우 반대파와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현재 민주노총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에 경찰에 연행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의 참여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기 어렵고 오히려 노동 현안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 확대 법안 같은 노동법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상임위원회 개최는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6개월로는 모자라고 1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추가로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현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인데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역대 정부 경제 원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인권정책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원로들도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경제원로 8명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등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들과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수장들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격식 없이 조언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에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인권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급했던 것 같다는 평가도 덧붙이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전 한은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이 맞지만 민간 투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 혁신 성장을 하려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앞서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 속에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원로들의 조언을 어떻게 경제 정책에 반영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시에는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왕이라고 불렀더니 시 주석이 좋아했다는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특유의 화법으로 자랑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Dealing with Kim Jong-un, we had a walk. He wasn't ready for a deal. That's okay because we get along great. He wasn't ready. I told him you're not ready for a deal.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겪어보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했고 결국 우리는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s the first time anybody has ever told him that and left. Never happened to him before. Nobody's ever left. But I said, you're not ready for a deal, but we'll make a deal. 이런 발언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회담에서는 합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압박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화도 소개했습니다.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라고 불렀더니 시 주석이 웃으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I call him king. He said, but I am not king. I am president. I said, no, you're president for life, and therefore you're king. He said, he liked that. 이어 무역 협상에서는 국익을 위해 중국을 압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좋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에게 청조 근정 훈장이 추서됩니다. 정부는 오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고 임세훈 교수에게 청조 근정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고 임세훈 강북 삼성병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정신과 진료 도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고 신성일 씨의 청춘 시절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청춘 신성일 전설이 되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출연한 청춘 영화 등을 통해서 고 신성일이 어떻게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 됐는지를 조명합니다. 전시 첫날인 오늘 오후 5시에는 가족과 동료 영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전시 해설 행사도 진행됩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족을 돌본다는 전통적인 부부 성 역할에 대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가운데 74%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살에서 49살까지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만여 명을 대상으로 부부의 성 역할을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또 아내는 자신의 경력 쌓기보다 남편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4%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정조사위원회가 태안화력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사고 뒤 안전시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게 보였지만 열악한 작업 현장과 위험 요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 컨베이어 설비입니다. 사고 뒤 4개월, 현장은 얼마나 변했을까? 컨베이어 옆으로 끼임 사고를 막는 노란색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발이 빠질 듯 벌어졌던 수십 미터 상공 작업용 다리 간격도 철판으로 떼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지나가기 벅찬 좁은 통로며 뿌옇고 어두침침한 작업장은 그대로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했고 지금도 고인과 같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많이 개선하고 있다곤 하지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해 보이는 곳 투성입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초반이라서 그 작업 긴 시간 걸린 것 같은 건 아직 조치가 그렇게 안 됩니다. 발전소를 처음 둘러본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들은 개선됐다는 현장을 보고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작업하는 공간이.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다고. 특별위원회는 4개월 동안 전국 모든 화력발전소의 하청 구조와 작업 환경 등을 조사해 정부에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권고안을 낼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 첫날 같은 충남 지역 제지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는 권고안이 입법안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과연 마약 청정국인가? 조금 전에 한국 마약 범죄학회 전경수 회장 전화 연결하던 중에 좀 시차가 있어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회장님 이제 잘 들리시죠? 네네.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마약 사건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황화나 씨입니다. 네네. 지금 한 언론을 통해서 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이 좀 의심되는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네네. 수십 년 마약 수사를 하던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네네.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실물을 보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진 그 자체는 정상적인 모습과 달라 보였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제 마약 중독자는 전부 범죄자 이전에 환자이기 때문에 스마트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 보였습니까? 제가 현직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제가 가평 중앙교육원에서 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중독자들 얼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면은 일반인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횡설수설한다던가 손짓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달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일종의 환각이라든지 환청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좀 짜증을 내고 이런 게 보편적입니다. 네, 이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안 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아빠랑 경찰청장이 베프다. 그러니까 매우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녹취까지 지금 공개가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찰과 유착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취급했는데 이 문제는 봐주고 안 봐주고 문제를 떠나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중독자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중독시켜 가지고 폭리를 취했는지 그 조사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수사의 전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공급을 하고 이걸 확산시켰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판매자들은 재력이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유력 정치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겁니까? 네? 왜 이런 분들이 주로 표적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일종의 판매업이죠. 판매업이다. 그렇지 이익이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라도 지인을 통해서 끌어넣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빠져들죠.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사가 덮어준 것이 사실이라면은 도와준 것이 아니고 조기에 하기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가 아니죠. 그 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담을 하고 또는 조사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항상 중독자 뒤에는 뿌리 깊게 박힌 판매업자가 있죠. 그게 조사가 아닌 게 바로 도와준 게 아니고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의 초점이 판매업자에 좀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런 재벌 자제고 아니고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건 항상 거기에 그 뒤에 지인이 누가 있는지 누가 유혹에 빠뜨렸는지 그 조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황하나 씨뿐만 아니라 재벌 3세들 마약 혐의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랐고 SK그룹 손자는 어젯밤에 구속도 됐는데 지금 이들이 피웠다는 그 마약은 액상대마입니다. 이 액상대마는 일반 대마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액상대마라는 것은 이제 외국에 있는 대마 회시시 잎줄기라 꽃대라든지 환각성이
라든지 그 독성 물질 강한 부분을 절취를 내가지고 농축시킨 것이 바로 그 오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예, 그게 이제 순수 우리나라의 그 대마초하고는 전혀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훨씬 독합니까? 아이고 독하고 그게 이제 중독되면은 그 많은 양을 그 흡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개념으로 볼 때는 내성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훨씬 비싸겠네요. 비싸지요. 우리나라보다는 또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송비도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 그램당 보통 15만 원 이상 20만 원에서 그걸 넘게 받습니다. 그램당? 네, 예, 그램당. 예, 1g이면은 어느 뭐 1회 뭐 이래 그거는 뭐 양을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다 필요 그 중독되면 내성이 강하면은 한꺼번에 끼견을 많이 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초입 단계에서는 약간 조금씩 나뉘어 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용 그 중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버닝썬 클럽 중심으로 유통되는 물뽕의 경우는 어떤 건지, 이 약이 어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거는 뭐 음료에 한두 방울만 타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대중에게 퍼져나가기는 훨씬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이고 그게 이제 그 우리는 자꾸 약이라 그러는데 그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그 마약류하고는 전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뽕이라는 것은 메스암페타민의 성분을 띠고 있지만은 필로폰, 그 염산 중족,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이라는 그 화공 물질을 만드는 그 독극물과 다르면 그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 완전한 그렇죠. 그게 제조 원료가 화학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갖다가 마약이라 그러고 약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약인 줄 알고 그 이빨에 들어가면 물뽕을 마시든지 흡입을 하고 술을 같이 혼합해서 마시면은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뇌 질환에 의해가지고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투약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급책들의 유통 수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앞서 전화를 2번 연결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모시고 이 부분 이야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이었습니다. 네, 99.98% 개표 상황에서의 역전, 504표 차 승리.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에서는 결국 정의당이 웃었습니다. 통영 구성에서는 황교안 키즈 정점식 후보가 큰 표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표면상으로는 1대1 무승부.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전국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잠시 뒤 이종훈, 유용화 두 분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